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민항교수 신종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PC를 이용하다가 순간적인 어떠한 부분에서의 이 이미지, 그러한 이미지를 기억에 이 이미지 파일로 간직하고 싶은 경우,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 방법으로 이 기억에 남는 장면을 이제 여러분의 PC로 저장하고 계신가요? 실제 인터넷 검색에서 우리가 필요한 간직하고 싶은 이미지, 그리고 이제 다양한 영상에서의 어느 부분의 이미지를 잘라내고 싶은 경우,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 이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프로그램이냐, 대부분의 이 프로그램은 이 기능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의 기능이 끝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불러와서 다른 이 영역의 부분의 기능으로 다시 활용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이 샥스냅이라고 하는 이러한 캡처와 편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 샥스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캡처가 끝난과 동시에 이제 간직하고 싶은 이미지를 그대로 캡처한 상태에서 복원하는 것보다는 뭔가 약간의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편집으로 이제 간직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캡처의 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캡처 도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 제공하는 캡처 도구 소프트웨어는 전체 화면이나 창, 사각형 등의 범위를 정해 이 캡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편하지만 전반적인 이제 기능이 너무 단순하고 캡처한 이미지를 편집하는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쉽다고 하는 거. 그리고 고작 있어봐야 이 편집 기능이라고 있어봐야 펜 도구를 이용해서 이미지에 간단한 메모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편집 기능. 그러면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적으로 캡처한 이미지를 포토샵이라고 하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프로그램에 가서 다시 이 편집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 근데 사실 민항 교수도 이 포토샵의 기능은 아주 잘 다루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포토샵은 돈도 들어가야 되는 이 프로그램이고요. 또 전문가 수준의 어떠한 이 다기능을 알지 않고서는 조금 포토샵에서 편집을 한다 하더라도 아쉬운 부분, 이러한 부분이 오늘 간단하게 이 캡처와 편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이 스냅 프로그램,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 외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이제 이러한 편집의 이 기능이 이제 이 외에도 이제 화면 캡처를 돕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다. 근데 일부 제품은 이제 기능이 좀 부실하고 또 이 제품이 많은데 사용법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 특히 요 근래에 민항 교수는 이 복잡한 부분은 감히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플하고 이 심플해서 아주 쓰기 쉬운, 그리고 또 용량이 가벼워서 굳이 컴퓨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이러한 이
무료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우리가 잘만 찾기만 하면 많다고 하는 거, 이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캡처와 편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시되어진 지는 좀 오래되었지만 출시되고 난 후로도 이제 지금까지 쓰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하는 이 좀 쓸만한 기능의 성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다시 하나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약간 문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처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 완벽하게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할까요? 사실 큰 문제가 없다. 쓰는 데에 다양한 기능의 편집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인 업데이트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한다면 2007년 이제 말에 나온 이 버전 1.71 버전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버전, 2007년 이후에 이 버전업이 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버전이라 쓰고 싶지 않다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요. 저는 오래된 이 소프트웨어 버전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개발 시점에서의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완벽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내놓았다라고 한다면 굳이 계속적인 이 번거로움에 우리가 버전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수고도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당히 좋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심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한번 우리가 소개를 직접적으로 제가 드리고 써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좋은 것은 뭐냐면 설치 파일의 크기가 1MB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볍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은 프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다 보면 컴퓨터에 상당한 무게감을 주는 이런 이 좀 버거워지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다운로드 받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제 컴퓨터가 용량에 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는 속도의 저하라든지 기타 많은 버벅거림이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이 지금 동시에 캡처와 편집을 동시에 하는 이 스냅 프로그램은 1MB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희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굳이 이제 컴퓨터에 굳이 크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 있는 일반 이동식 이제 이 저장 장치에 그냥 넣고 다니면서 어느 PC에서도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메리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세분해 보면 캡처 기능을 강조하긴 하지만 이미지 편집 기능도 쓸만하다라고 하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에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보면 이제 이 스냅 프로 소프트웨어의 실행 창에 보면 이제 캡처 관련 기능 및 이미지 기본 편집, 좌측에 주로 이미지 꾸미기 관련 편집 도구 기능 메뉴 아이콘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장면을 캡처하면 해당 이미지가 곧장 메인 작업 창에 표시되며 이를 곧장 좌측의 도구를 이용해 각종 편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여러 장면을 연속으로 캡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연속으로 캡처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수의 이미지가 탭 형식으로 구분되어서 나열된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이제 탭 형식으로 자동 이제 나열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저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직접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캡처의 메뉴 기능 부분을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이제 기능을 보면
지금 여기에 저는 지금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상단에 예, 지금 실행창에 지금 메뉴의 기능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좌측에 있는 부분은 이제 뭘까요? 이제 이 1부터 9번까지로 제가 나열을 했을 경우에 1번의 이 기능은 이제 선택한 컨트롤 캡처입니다. 선택한 컨트롤의 캡처. 단축키도 있고요. 다시 말씀드려보면 선택한 컨트롤 캡처는 현재 PC 화면에 떠 있는 오브젝트의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기만 하면 해당 사각형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어떻습니까? 캡처해 준다라고 하는 거. 굳이 어떠한 우리가 막 불필요한 불필요한 수고스러움이 아니고 어느 기능의 그 부분만 가면 자동으로 이제 선택해서 캡처를 해주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뭘까요? 두 번째는 선택한 윈도우 캡처입니다. 말 그대로 선택한 작업창 부분만 잘라내서 캡처한다라고 하는 거. 선택한 부분만 잘라낸다고 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선택한 영역을 캡처합니다. 선택한 화면의 일부분을 직접 드래그하여 원하는 영역의 위치와 면적을 마우스로 지정한 뒤 그대로 해당 부분을 캡처하는 기능이다. 상당히 자유로운 캡처가 가능하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스냅 캡처 프로그램은 좋은 것은 굳이 어떠한 이 단축키를 다양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한번 볼까요? 이 어떤 영역 선택하면 마우스로만 이렇게 선택만 해놓고 나면 그대로 착각 찍기는 그대로 이 캡처가 되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한 영역 캡처에서는 화면의 일부분을 직접 드래그하여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정해진 영역 캡처를 선택하면 캡처 영역의 해상도 지정 후 캡처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죠? 자, 캡처 영역의 해상도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영역 캡처입니다. 캡처를 원하는 화면 영역의 위치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점은 이제 대부분의 다른 영역 캡처와 비슷하지만 해당 영역의 면적을 마우스 드래그가 아닌 수치 입력으로 지정한다라고 하는 점. 상당히 좋죠? 640-480 또는 HD급의 1280-720과 같이 정확한 해상도 규격의 캡처 이미지가 필요할 경우 이제 이용할 만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640-480 또는 1280-720. 그리고 이제 전체 화면 캡처입니다. 캡처 영역을 지정할 것이 없이 현재 화면 전체를 간단하게 캡처한다고 하는 거. 만약에 PC에 2대 이상의 모니터가 연결된 상태라면 주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모니터의 화면만 캡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 대부분은 요즘은 많이 이제 이 2대의 이러한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는 경우, 이때는 이제 어느 부분만 캡처가 된다고 한다고요?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모니터. 이해되시죠? 자, 여섯 번째, 전체 화면 캡처. 이 듀얼 모니터입니다. 여러 대 모니터가 연결된 경우 이 기능을 이용하면 주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보조 디스플레이 화면까지 캡처해 하나의 큰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하는 거. 즉 말씀드리면 여러 대의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결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같이 캡처가 돼서 하나의 이미지로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두 개가 묶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가 좀 크기 때문에 편집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해놓고 또 잘라내서 붙이고 하는 이러한 수고스러움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선택한 영역 연속 캡처입니다. 연속 캡처. 이거 재밌지 않나요? 캡처할 영역과 면적을 마우스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과 같지만 여러 장을 순차적으로 캡처하는 점은 좋죠. 이런 경우는 어느 때 하면 좋을까요?
어떠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라든지 이 어떠한 영상을 재생시켜 놓고 영상의 크기에 영역을 맞춰 놓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연속 캡처를 눌러주면, 연속 캡처를 진행하면 동영상이 재생되는 도중에 원하는 타임, 즉 3초, 2초, 1초 이러한 설정된 시간에 계속적으로 자동 캡처가 되어지는 부분, 특히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를 캡처할 때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개인의 어떠한 전공 서적을 이제 정리를 한다, 원고를 쓰신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영상에서 어느 부분에 이미지로 빼내고 싶은 경우, 이런 경우에 연속 캡처의 기능이 유용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이제 윈도우 아이콘 캡처 있고요. 마지막에 캡처 영역 캡처. 직전에 캡처했던 동일한 영역을 이제 다시 한번 캡처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단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편집의 기능입니다. 캡처가 여러 가지 원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이 캡처를 끝내면 이제 기본 편집 기능입니다. 역시 기본 편집 기능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 색을 보정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밝기를 조절하는 거, 그리고 채도 조절, 그리고 4번째가 이제 감마 조절, 5번째가 이제 색을 좀 반전하는 거, 그리고 6번째가 흑백, 약간 흑백으로 효과를 주는 경우, 7번째가 뭘까요? 이제 모자이크, 7번째가 이제 모자이크, 이제 처리, 그리고 8번째가 이제 이미지의 어떠한 노이즈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제거하고,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제 좌우 이미지를 좌우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전환하고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이제 캔버스의 이제 크기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꾸밈을 위한 편집 도구 설명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기, 확대, 축소, 영역 선택, 글쓰기, 그 다음에 팔레트, 색칠하기, 지우기, 색 추출, 채우기, 사각형 그리기, 이러한 여러 가지의 편집의 이러한 도구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네이버 소프트웨어 자료실에 가보면, 이제 이 스냅 이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자, 다운로드 받으시면 현재 이제 실행 프로그램으로 직접 열립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자, 현재 우측 화면 상단에 이 소프트웨어의 지금 기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좌측부터 한번 눌러볼까요? 예, 찍히죠? 자, 2번째, 예, 마우스로만 그냥 눌러만 주면 되는. 자, 캡처되는 순간 지금 뭐가 되죠? 편집의 툴이 지금 뜨고 있죠? 편집에 다양한 툴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 즉시 만약에 이렇게 또 하나하나 즉시 편집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 캡처가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도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컷 한 컷의 이 캡처가 끝난과 동시에 편집의 기능으로 연결해 주는 부분. 자, 여기는 이제 영역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자, 네, 참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캡처와 그리고 이 편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캡처와
편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움직이는 영상, 이 동영상을 연속 캡처로 우리가 이제 시간만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계속 동영상이 재생되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연속 캡처에서의 이미지를 빼낼 수 있고요. 그 빼낸 이미지를 이제 혹시 개인 저서에 좀 우리가 삽입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나라의 기운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어찌됐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고요. 일어난 부분에 대한 이 수습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지금 수습의 이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아쉬움입니다. 빨리 좀 마무리가 되고요. 다시는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요. 빨리 사고 수습, 우리 좀 더 마무리되고요. 좀 더 5월은 나라에 좀 활기찬 일들이 좀 더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민항교수 신종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